자, 지금 눈에 보이시는 장면이 많은 팬들에게 굉장히 놀라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장면조차 손흥민 선수의 인성을 알아볼 수 있다라는 후담들이 터지고 있는데요. 자, 먼저 요 사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객석에 있었던 토트넘의 한 팬 중에 한 분이 태극기를 들고 왔어요. 그랬더니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다가가서 태극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깜짝 놀랐다라는 제스처를 보였던 겁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는 경기 중에 태극기만 보였다 하면 그쪽으로 골 세레머니를 하러 달려가거든요. 오죽했으면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팬들은 태극기가 필살기다. 경기를 응원하러 구경 갈 때 태극기 꼭 가지고 가라. 이런 말들까지 괜히 쏟아지고 있겠습니까? 자, 이런 모습을 보면 확실히 손흥민 선수의 인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음 장면도 마찬가지로 유명한 장면인데요. 앞에 보여드렸던 이 태극기, 손흥민 선수가 관객분에게 태극기를 건네받게 되는 모습이 있는데 그 순간 손흥민 선수의 이 오른쪽 손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저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태극기를 받기 전에 태극기에 경례를 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해요. 이 짧은 순간에 자신의 왼쪽 가슴에 손을 대면서 경례를 하고 태극기를 받아드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우리나라 팬분들 또 전 세계 팬분들이 보면서 야, 정말 국위선양하고 있구나. 국가대표가 아니고 한국대표라고 불리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저런 모습들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쏟아지는 결정적 이유라고까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 연령대를 보면 남녀노소 구분 없이 손흥민 선수를 정말 엄청나게 극찬하고 응원하는 모습들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흥민 선수의 15호 골이 폭발하자 대한민국이 들끓었고 토트넘이 들끓었습니다. 손흥민도 인정했다. 나는 운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침착함을 유지한 그 결과가 15호 골로 연결되었습니다. 짜릿함을 맛보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 정말 너무나 행복하게 승리를 자축하기도 하는데요. 1대1로 팽팽했던 후반 41분 손흥민 선수의 골로 승부가 결정난 거 아마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사실 전반전부터 이미 손흥민 선수가 골키퍼까지 제치면서 회심의 오른발 슈팅이 좌측, 우측 골대를 연속으로 강타했지 않습니까? 골문 밖으로 흘러 아쉬움을 삼킨 손흥민 선수가 후반에 득점포를 터뜨리면서 환하게 웃게 되었습니다. 2대1로 승리한 이번 토트넘전, 쉽지 않았죠. 장거리 비행 강행군이 있었고요. 골대 불운까지. 오죽했으면 축구팬들 사이에서 저 축구 골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수호신이 있는 거 아니냐. 야신이 골대를 지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왔을 정도로 사실 손흥민 선수의 강력한 슈팅 2번이 허무하게 골대를 쳤습니다. 이 선수들 사이에서는 우스갯소리로 골대를 맞은 건 실력이 아니라 운이 나쁜 거다. 이러한 말도 있죠.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에이스 해결사 역할은 본능이었다라고 언론사에서 극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이스 해결사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결국 손흥민 선수에게는 양팀 통틀어 최다 점수인 평점 8.2점을 받으면서 최고의 점수를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160번째 득점을 기록하면서 1960년대에 활약했던 클리프 존스의 159호 골을 제쳐버리면서 토트넘 구단 최다 득점 5위에도 오르는 기쁨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통계 전문 매체 옵타에서는요, 손흥민은 EPL에서 가장 많은 5차례 결승골을 넣은 선수로 집계가 됐는데, 축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지금 5번째로 결승골을 넣은 선수로 우리나라 한국 선수가 집계된 거는 전무후무한 기록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감독 역시 피곤했을 거지만 그런 걸 절대로 핑계 삼지 않는, 상대가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 경기하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최고 수준의 경기를 하고 싶어 하고 늘 그렇게 경기를 하는 손흥민 선수가 존경스럽다라는 모습까지 비춰내는 감동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흥민 선수 역시 A매치 이후 휴식기 직후에는
항상 그 경기가 평소보다 조금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대를 2차례나 맞췄나 보다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좌절도 했고 운이 나쁘다, 불운한 날이다 라고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고 주장으로서 침착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결국 팀 승리에 도움이 되어 기쁘다라고 했는데, 야, 이런 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좌절하는 순간이 많이 오실 텐데, 손흥민 선수는 축구 선수로서, 주장으로서, 토트넘의 최고 에이스 선수로서 그런 좌절감을 매 경기마다 많이 맛보지 않겠습니까? 그걸 매번 극복해내고 이겨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손흥민 선수는 국가대표라는 직함보다 한국 대표라고 하는 것이 더 어울린다. 뭐 조삼모사 같은 말이긴 하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다. 이런 극찬이 왜 쏟아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리그 15호 골을 터뜨린 손흥민 선수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올 시즌 EPL 최다 결승골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뭐 언론사에서 기사가 터져 나옵니다. EPL 최고의 해결사는 바로 나다. 종신계약 오퍼 이유를 증명한 바로 소니다. 종신계약 오퍼라니. 아시다시피 최근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와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혈안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축구 통계 사이트에 따르면요,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EPL 기대 득점 9.98이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게 높은 거거든요. 이제 15골을 기록한 손흥민 선수는요, 기대했던 득점보다 약 5골, 5호골을 더 넣어버리는 결정력을 뽐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골을 기대하기 힘든 환경에서도 넣은 득점이 무려 5개나 된다라는 뜻인데요. 어떻습니까? 결국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에게 왜 파격적인 연장 계약을 제시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이같이 월등한 골 결정력이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평균 유럽의 주요 구단들은요, 30살이 넘은 선수에게는 새로운 장기 계약을 제한하지 않는 게 보통이라고 합니다. 선수 생명 나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아주 이례적이에요. 2025년 여름에 계약이 끝나는 손흥민 선수에게 사실상 종신 계약을 최근 제안했다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기자 이야기를 따라 보면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 간의 재계약 협상이 순조로울 것이다 라고 전망했다고 해요. 사실 해리 케인 선수가 올 시즌 바로 독일의 바이에른 민헨으로 떠났지만 손흥민이 버티고 있는 토트넘은 오히려 케인 선수가 있었던 지난 시즌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놀랍죠? 더불어서 88분 경기를 뛴 손흥민 선수는요, 경기 최우수 선수 MOM에 뽑혔고 풋볼 런던으로부터 주장다운 퍼포먼스였다라는 평가와 함께 평점 8점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역대 득점 단독 5위라는 소식에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소감 발표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나와 함께 뛰고 나를 지도해준 사람들과 팬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이 클럽이 내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자랑스럽다. 자신의 모든 공을 항상 팬들과 함께했던 팀원들에게 돌리는 손흥민 선수예요. 이 역전골을 넣는 모습을 또 살펴보면 얼마나 정말 악착같이 경기 내내 달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느 선수라면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포기할 법도 한 상황 속에서 손흥민 선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손흥민 선수의 이 골에 일본이 굉장히 흥분했다라는 겁니다. 왜냐? 토트넘 캐팀 차이를 만들어냈다. 후반 41분에 역전골을 터뜨린 손흥민에게 일본 매체가 극찬을 쏟아낸 겁니다. 이번 경기가 사실 선제골을 얻어맞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이끌어 나갔는데 손흥민 선수는 골대를 2번이나 맞추는 불운까지 따랐죠.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결정골, 역전골이 터져 나오면서 사실 이 경기가 역전승이라는 그야말로 손흥민이 독식한 경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일본 매체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했는데요. 일본의 사커킹은요, 손흥민이 막판에 역전골을 터뜨리면서
토트넘이 루턴을 격파했다. 팀을 승리로 이끈 손흥민의 경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후반 41분 캡틴이 차이를 보여줬다. 왜 캡틴인지를 보여줬다라는 거죠. 손흥민의 오른발 슈팅으로 토트넘이 역전에 성공했다. 후반 추가 시간이 9분 주어졌음에도 스코어가 바뀌지 않으면서 최종적으로 토트넘이 역전승을 장식해냈다. 또 다른 일본 사커 다이제스트 역시 하시오카가 후반 시작과 동시에 투입됐지만 루턴은 후반 41분경 한국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에게 결승골을 내주며 토트넘의 1대2 역전패를 당했다. 루턴은 다이키의 끈질긴 수비 덕에 실점을 하지 않았고 승점 1점을 갖고 돌아가려 했으나 결국 손흥민에게 결승골을 내줬다. 모든 일본 매체에서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에 극찬을 쏟아내며 통산 160억 골의 대기록을 달성한 손흥민 선수를 존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지만 축구는 혼자서 하는 스포츠가 아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만들 수 있었던 기록이다. 인성마저 갑벽한 손흥민 선수의 이런 프로의식, 왜 감독이 칭찬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더불어서 이런 손흥민 선수의 극찬평가 일본에서 왜 쏟아졌나 봤더니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손흥민 선수의 진짜 인성을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이게 뭐냐면 경기 중에 하시오카 선수가 이 필드 위에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이 같은 팀 선수들은 그 선수가 걱정이 됐을 텐데 이 골키퍼 선수가 뭐라 심판에게 가서 이렇게 막 항의를 하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하시오카 선수 옆에 가서 직접 괜찮냐라고 물어보며 굉장히 다정하게 이 하시오카 선수를 챙기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 모습을 봐도 이 고통스러움에 누워있는 하시오카 선수 옆에 사실 같은 팀 선수들은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시오카 선수를 걱정하는 건 정작 같은 팀원이 아니라 심판보다 더 가까이에 다가가서 하시오카 선수의 손을 잡아주고 있는 손흥민 선수뿐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니 같은 팀원들은 그냥 멀리서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골키퍼 선수가 와서 뭐라 하시오카 선수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시오카 선수 입장에선 굉장히 좀 서러울 수 있을 만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일본의 국가대표 수비수인데 말이죠. 그런데 이 선수를 한국의 손흥민 선수가 제일 챙기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이 모습을 본 일본 누리꾼들, 일본의 축구 팬들은 뭐라고 했느냐? 왜 손흥민이 월클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왜 손흥민 선수가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다. 이런 극찬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 중장년층의 팬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시청을 하곤 합니다. 저희 친척분도 손흥민 선수의 열렬한 팬이거든요. 왜 팬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손흥민 선수가 월클이다라는 얘기가 쏟아지고 있죠. 그런데 사실 최근 이 손흥민 선수와 트러블이 났고 또 그것을 직접 사과하여 해결한 이강인 선수에 대한 사실 국가대표 활약 많은 분들이 좀 용서를 해줬지만 사실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를 직접 비교한다라는 건 많은 무리수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지금 이강인 선수의 기사를 보면 또 벤치 전망이 보인다. 3월 31일 날 올라온 기사입니다. 새파란 06년생 동생에게 밀려버린 것인가? 황당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도 다수의 매체가 파리 상제르맹에서 이강인 선수의 벤치행을 점쳤다. 그 자리에는 2006년생인 미드필더 에머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라이벌전을 앞두고 또 한 번 이강인에게 먹구름이 껴버린 거죠. 다수의 매체가 이강인 선수의 벤치행을 전망한 것입니다. 이강인 선수 이 06년생에게 밀려버렸다라는 게 참 어찌 보면 아쉽고 결국 이 정도 선수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프랑스의 현지 전망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합니다. 결국 베스트 11 예상되는 선발 선수 이름에 이강인 선수의 이름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현재 리그 15경기에서 2골 또 2개의 도움을 기록 중이긴 한데
글쎄요, 이 모습이 손흥민 선수의 이 엄청난 160호 골과 비교를 하려면 좀 그 차이와 격차가 너무 많이 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댓글 내용들도 매우 궁금합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드디어 국가대표 주장에서 다시 토트넘의 캡틴으로 돌아간 이후에 열린 이번 루턴 타운. 와, 루턴 타운과의 전에서 드디어 리그 15호 골을 터트리면서 팀을 역전승으로 이끌었습니다. 대단한 기록이 나왔는데 루턴을 상대로 결승골을 넣으면서 2대1 그것도 역전승을 손흥민 선수가 견인했다라는 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태에 대해서 해결사는 손흥민이다. 역전골이 폭발했다. 토트넘 루턴의 2대1 역전승 4위로 도약하며 리그 15호 골을 손흥민 선수가 달성을 해냈습니다. 아마 본 경기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너무나 대단했던 게 손흥민 선수 사실 1대1로 지금 팀이 이렇게 좀 굉장히 쫄깃한 상황 속에서 마지막 결승골 쐐기를 박아 넣었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이드부터 치고 나온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 골대 중앙에서 볼을 받자마자 칼 같은 슛으로 골망을 뒤흔들었는데요. 사실 전반전에만 해도 루턴이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토트넘의 반격이 있었죠. 전반 6분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베르너가 좌측면을 질주하여 크로스로 올렸고 결국 헤드 슈팅을 날렸지만 사실 골문 옆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골대 옆을 지나고 골문 옆을 지나면서 많은 토트넘 팬들이 땅을 치게 됐는데요. 결국 득점에 실패하게 됩니다. 전반 38분 쿨루셉스키가 패스를 했고 손흥민이 이것을 받게 됐죠. 하지만 이것도 결국 골문 옆으로 지나는 행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전반전은 사실 1대0으로 종료가 되면서 드디어 결승 진출이 좌절되는 건가? 아마 손흥민 선수의 팬분들은 많은 걱정을 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토트넘은 또 한 번 슈팅을 기록했죠. 결국 1대1 동점골이 자책골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사실 좀 황당한 자책골이었지만 1대1 상황에서 꼭 한 번 더 추가 득점이 필요했었다. 하지만 여기에 해결사는 결국 손흥민 선수였던 겁니다. 사실 역전에 실패했다라고 바라봤어요. 후반 11분 포로가 우측면 질주를 한 뒤에 땅볼 크로스를 올렸고 달려나가던 손흥민 선수가 원터치 슈팅을 했지만 이게 골키퍼에 막히게 됩니다. 근데 비슷한 그림으로 사실 거의 경기 종료되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의 득점으로 연결이 됐죠. 결국 후반 41분 손흥민 선수는 역습을 시작했고 좌측면으로 질주하는 베르너에게 이 공을 패스했습니다. 베르너가 문전으로 올린 걸 존슨이 뒤로 연결해주면서 사실 베르너에게 공을 주고 달려오던 손흥민 선수가 그 공을 바로 침착한 슈팅으로 처리했고 결국 수비를 맞으면서 굴절되어 골망을 가르게 되면서 역전승을 이루어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리그 15골을 따내면서 결국 득점 랭킹 3위에 올라갔는데요. 이 추세라면 득점 랭킹 1위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 엄청난 경기력에 포스테코글루는 대만족을 했습니다. 소니는 당신이 보는 것 자체 토트넘의 자랑이다. 사실 굉장히 뽕이 차오를 수밖에 없었죠. 이번 경기는 토트넘이 전반전부터 3분 만에 실점하면서 내내 끌려다닌 경기였기 때문입니다. 전반전이 끝났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소니 해내야 하는데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사실 경기가 종료된 이후 감독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쉽게 이겼어야 하는 경기인데 사실 쉽지 않았다. 역전승 비결에 대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가 실점한 것에 실망했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대부분의 선수가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경기를 하고 있다라고 바라봤다. 더불어 우리가 앞서고 있었다면 경기를 더 편안하게 하긴 했겠지만 다시 한번 선수들의 훌륭한 태도가 있었다. 특히 역전골을 기어코 만들어준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주장으로서의 본분을 다했다. 소니는 몇 번의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운이 나빴을 뿐이다. 그는 오랫동안 이 클럽의 훌륭한 선수였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길 바란다. 소니는 당신이 보는 것 그 자체다. 그는 정말 헌신적이고 높은 기준을 보유하고 있다. 매 순간 자신이 가진 모든 걸 제공한다. 소니는 그 자신과 토트넘의 자랑이라며 극찬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경기를 마치고 났는데 재밌었던 건 요 경기 이후의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경기 이후의 모습들 보신 분들도 좀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재미있는 장면이 좀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손흥민 선수가 이제 경기를 마치고 많은 선수들과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밑에 보이십니까? 웬 어린아이가 필드로 미친 듯이 질주를 해서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갑니다. 이걸 손흥민 선수가 이제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이걸 본 손흥민 선수가 오히려 웃으면서 가까이 아이에게 다가가며 손을 잡아주기도 합니다. 물론 이 안전요원은 아이를 데리고 금방 나가지만 사실 이 모습을 본 많은 축구 팬들은 역시 소는 다르다. 소니는 따뜻한 사람이 맞구나라고 이야기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아마 요 해프닝이 사실 이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왕왕 있는 일이지만 대부분 선수들은 당황하거나 기피하거든요.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는 이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고도 다가와서 오히려 인사해주는 모습. 요즘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연예인들이 사실 인종차별을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최근 오스카 시상식에서도 나온 거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오히려 이 영국에 있는 어린 외국 아이들이 우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 재미있었던 거는 사실 요 장면이에요.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재밌는 건 요 대목인 것 같아요. 바로 하시오카 선수가 이렇게 손흥민 선수와 끌어안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요번 경기 끝나고 나서 많은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와 인사했다라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특히 이 하시오카 선수는 아시다시피 일본 국가대표 수비수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수가 사실 손흥민 선수에게 인사를 건네기 이전에 주변에 굉장히 많이 맴돌았단 말이에요. 이 하시오카 선수 하면 일본 국가대표 선수이기도 한데 사실 축구하면 한일전이고 한일전이 핫한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의 국가대표 선수도 이 손흥민 선수가 다른 선수들과 다 인사가 끝날 때까지 이 주변을 엄청 맴돌아요. 엄청 맴돌다가 딱 손흥민 선수가 하시오카 선수를 알아보고 이렇게 먼저 손을 내민 겁니다. 그러니 하시오카 선수 신나가지고 손흥민 선수와 악수를 하며 인사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게 또 짧게 포착이 된 거죠. 자, 일본 국가대표 수비수 선수인 하시오카 선수마저도 이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슈퍼스타임을 잘 알아보고 있다라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특히나 이 하시오카 선수뿐만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와 인사하려고 했었던 정말 많은 선수들이 존재했어요. 거의 줄 서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재밌는 건 이 손흥민 선수가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이 어린아이에게도 다가가서 인사를 했던 만큼 이 일본 선수건 해외 누구 선수건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인사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두고 이 손흥민 선수를 우리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경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인터뷰를 했어요. 오늘 경기가 어땠냐라고 질문하자 매우 힘들었고 좀 사실 팽팽한 경기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경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답답하기도 했다라고 해요. 골 넣을 찬스도 있고 경기를 쉽게 끌고 갈 수 있었지만 어려웠다라고 하며 결국에는 그래도 3점을 얻어내어 기뻤다. A매치 경기들과 또 비행을 탄 이후라 체력적으로 힘들긴 했지만 승점 3점은 굉장히 맛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또 다른 질문을 손흥민 선수가 막 집중적으로 받습니다. 9번 위치에 있을 때 임무를 본능적으로 좀 잘 깨닫고 있는 것 같았다라고 질문을 하며 막판에 부담감이 좀 어땠냐라고 물어보자 어디서든 어느 포지션에서든 똑같이 하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도 숨을 잘 고르고 침착하게 대응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특히 전반에 너무 좋은 찬스를 놓쳤기에 공을 깔끔히 차려고 했었고 이 마지막 결승골에 대해서 수비수를 맞고 운 좋게 굴절했을 뿐이다.
개인적으로 매우 행복하게 생각한다. 최대한 침착하게 하려고 했고 사실 골 기회가 자주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실 찬스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만큼 항상 경기를 할 때 침착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고 나서 정말 어마무시하게 기뻐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골이 딱 들어갔을 때 기분이 어땠냐라고 질문하자 당연히 최고였고 경기 막바지였으며 팬들 역시 너무나 응원해주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너무나 반응이 좋았다. 후반전에 그렇게 골을 넣었을 때 기분에 대해서도 미친 것 같다. 정말 내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경기가 거의 막바지에 이렇게 내몰리듯 그런 기분을 느끼고 싶진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좀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쉽게 일어나가기를 원했다라고 인터뷰를 했죠. 어찌됐건 골을 넣은 손흥민 선수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좀 대단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손흥민 선수의 이번 15호 골 지금 많은 대한민국 팬들에게 지금 사랑받고 있고 특히나 골을 넣고 나서 손흥민 선수가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고개를 꾸벅 숙여서 인사를 하거든요. 그 모습을 본 한국 팬들은 늦은 시각까지 12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늦은 시각부터 경기를 관람했을 한국 팬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저렇게 고개 숙여서 카메라에 인사하는 모습마저도 너무 인성 바르다. 역시 소니는 달랐다라는 극찬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리그 15호 골을 넣으며 이제 득점 랭킹도 1위까지 넘볼 수 있는 상황에 온 손흥민 선수입니다. 이강인 선수와의 사태로 많은 이 국민분들이 좀 안타까워했었던 손흥민 선수지만 그의 경기력에는 1의 흠집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지금 이 손흥민 선수를 바라보면서 뿌듯해하는 많은 국민분들의 바람이 아닐까. 사실 모두가 포기한 85분이라 할 수 있겠죠. 그 상황에 손흥민 선수의 침착했던 강력한 슈팅 한 방이 경기를 뒤집을 수 있었다. 우리는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영웅이라고 부르지 않나, 손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지 않나. 캡틴 손의 저력을 제대로 보여줬고 왜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와 재계약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지를 스스로 증명해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행복한 시간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황선홍호가 엄청난 축포를 터뜨렸죠. 아마 본방사수 하신 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황선홍호 드디어 탁구게이트의 논란을 딛고 8경기 만에 무실점 승리를 해냈다. 태국 원정 3대0 완승 결과가 온 뉴스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난리가 나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당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여론전에서 이번 한국 축구 너무나 좀 졸전을 면치 못한다라는 비판이 참 많이 쏟아졌고 그 이후에는 아시다시피 탁구게이트가 가장 그 중심에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태국 1차전 때 사실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졸전을 면치 못하며 피파 랭킹 22위와 100위가 넘는 팀 간의 이런 격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 순위 차이에도 참 황당한 경기력을 보여줬던 국가대표인데 이번에 드디어 3대0 완승. 그래, 이게 맞지?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는 손흥민, 이강인 선수가 있었는데요. 자, 블랙핑크 리사. 태국전 경기장에서 반반 응원을 하여 눈길을 끌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블랙핑크의 리사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태국 국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국민으로서도 또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한국 팬들을 위해서도 반반 응원을 해서 회자가 되고 있을 만큼 이번 한국과의 태국전 아마 양국이 굉장히 좀 긴장했었던 경기가 되지 않았나. 당초 사실 무난하게 한국이 승리하지 않겠나라고 했던 것과는 다르게 참 힘겨운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점 하나 없이 3대0 완승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그 뒤에는 손흥민이라는 캡틴 손, 엄청난 월클 선수가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많이들 드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손흥민과 인사하고 싶어서 경기 이후 줄 서고 있는
태국 선수들이라는 글자가 아마 눈에 들어오실 텐데요. 황선홍 임시감독이 이끈 한국 축구대표팀이 드디어 3대0으로 완승을 했습니다. 이 태국 선수들 유니폼이 파란색인데 이 우리나라 국가대표와의 경기가 끝난 이후 손흥민 선수와 인사하기 위해서 막 줄을 서고 있을 정도로 이 굉장한 인기를 보여주고 있고 그만한 결과를 가져왔을 만하다라는 모습을 오늘 손흥민 선수가 보여주지 않았나. 예선 경기 무려 4경기 연속골을 넣었고 총 5골을 넣은 캡틴 손, 은퇴 고민 하지도 마라. 이런 얘기가 지금 언론사에서 나오고 있는데 아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축구 팬분들도 같은 마음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손흥민 선수가 은퇴를 한다면 이 국가대표 누가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활약을 바로 손흥민 선수가 끊임없이 보여줬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사에 그렇게 나온 거죠. 손흥민 선수가 그야말로 8경기 만에 무실점 경기도 해내면서 드디어 마지막 경기에서 첫 승을 거둬낸 이 손흥민 선수의 파워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전에는 사실 아쉬움의 탄식을 내뱉기도 했는데 결국 손흥민 선수가 후반전에 자신이 놓친 기회를 만회하면서 후반 9분 바로 이강인 선수의 침투 패스를 받고서 상대 수비수를 멋지게 제끼면서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골키퍼 다리 사이로 넣는 골. 정말 어려운 골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골을 성공시키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습니다. 바로 그 탁구 게이트의 중심에 있는 바로 그 선수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드디어 빛났다라는 겁니다. 이강인의 도움과 손흥민의 골, 한국이 3대0으로 태국을 울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번 정말 6만 명에 가까운 이번 스타디움 경기장은 진짜 파란색으로 뒤덮여 있었거든요. 아마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굉장히 심적인 부담감이 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와중에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심적 부담감은 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었지 않았나. 오죽했으면 이번 태국전에서 구단주가 비기면 1억, 이기면 3억, 말도 안 되는 파격 조건을 내걸었는데 뭐 1억은커녕 한 푼도 못 받게 생겼습니다. 3대0으로 완패를 당했기 때문이죠. 그 중심에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있었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놀라우면서도 감동적이라는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손흥민이 골을 넣고 이강인이 돕고 한국과 태국의 원정 3대0 대승에 대한 기사가 마구 쏟아졌습니다. 이강인과 손흥민의 합작골. 저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아마 보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강인 선수가 기가 막히게 패스를 넣어줬고 이걸 받아 그대로 수비수를 제치면서 골을 넣은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왜 해외에서 이강인, 손흥민 두 사람의 조합을 두려워하는지를 알 수 있었던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당초 이런 말씀을 드렸죠. 사실 하극상 논란에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고 아직도 국민분들 사이에서는 이강인 선수를 용서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정도인 상황인데 이강인 선수가 꼭 이번 태국전과의 경기에서는 활약을 해주어야 한다 강조드렸는데 제가 볼 땐 이제는 제가 이강인 선수에 대한 비판보단 앞으로 이 손흥민 선수와 국가대표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점차 나아지는 행보에 대하여 좀 제대로 된 뉴스를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이강인이 경기 좀 했다고 그 사이에 또 이강인 선수를 옹호하냐 이런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어찌됐건 활약을 해냈지 않습니까?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을 하며 못한 건 못했다라고 비판하는 것이 올바른 비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득점을 합작하면서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그야말로 진한 포옹을 나눴거든요. 오랜만에 안아보니 귀엽더라라는 이야기와 함께 여기에 손흥민 선수 가서 폭 안긴 게 이강인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습 이강인 선수의 가식보다는 정말 운동선수로서 기쁨을 누리고 있구나. 그리고 이것을 아무런 편견 없이 받아준 손흥민이란 주장이 정말 대단한 주장이구나. 저는 이런 복합적인 생각이 들면서 좀 뭉클했거든요. 아마 비슷한 감정을 느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기사가 막 쏟아지죠.
캡틴의 미소 손흥민, 강인이 오랜만에 안아보니 너무 귀엽네요.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냅다 달려가서 안았는데 사실 이때도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은 여전히 이렇게 테이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가 안긴 이강인 선수나 그걸 또 거부하지 않고 기뻐하며 안아준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보면 황선홍 감독이 이 운동선수는 운동장에서 모든 걸 풀어야 한다라는 그 말이 이제 좀 적중을 한 걸까요? 아마 많은 분들, 또 축구 팬분들이 이 장면을 감격적, 감동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의 직접적인 패스를 받아서 골을 넣었기 때문에 아마 손흥민 선수가 더 기뻤던 것 같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은 뜨겁게 끌어안으며 탁구 게이트의 아픔을 지우는 듯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기장 내에서 두 선수의 진짜 화합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